네, 이제는 개별 종목 진단해 드립니다. 저희 시작하는 시간부터 제 종목도 봐주세요 하면서 많이 올려주셨고 또 포트 내에서 겹치는 종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또 질문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게시판하고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는 02325-82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부지런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예요. 용선제이님께서 올려주신 시그네틱스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1680원입니다. 비중 10%로 담고 계시고요. 이 종목이 오늘 종가는 1,3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한 20%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준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사실 이 반도체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 종목 중에서는 매출이 가장 나오진 않는 회사이긴 해요. 다만 그 영품 계열의 이제 회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관련 붐을 타면서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나머지 이제 패키징 관련 오히려 훨씬 더 이 종목보다 좋은 패키징 관련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오히려 그쪽에 저는 비중을 태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그네틱스는 그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워낙 시총이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멘텀을 받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 매수가까지는 한번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수가까지는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본전에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그네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시그네틱스가 굉장히 이 섹터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메인 종목으로 선택해서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반도체 패키징 관련 종목으로 저는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 분위기를 타고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오면 저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진단해 주실 때 동종 업종 내의 1등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다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십니다. 시그네틱스도 업황이라든지 이 산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일단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쉬움이 있고 원금 회복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용선제이님 비중도 높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원금 회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유튜브에 조조하리님도 오늘 일찍부터 좀 와 계시죠. 조조하리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신청하셨어요. 오랜만에 매수 주문 살펴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근래 들어서는 사실 대형 IT 가운데 좀 못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꿈틀꿈틀합니다. 사볼까 싶으신가 봐요.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사도 되나요? 저는 매수 금지시킵니다. 저는 LG 디스플레이 3만 이하에서 계속 하려고 매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은 기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잠깐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4,000부터 15,000 매물이 많은 상태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위에 열어서 2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면 수익률이 50% 정도 되는 애가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흑자 전환되고 그래도 특별하게 IT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수요가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 가장 수혜주가 IT 디스플레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IT 제품이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 가전제품 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20년도 해도 이때 당시도 2만 원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한 제가 매수 금지시키는 것은 초보자일수록 많이 가격이 빠진 것 중에서는 성장주는 괜찮지만 이제 성장을 못하는 성숙기에 들어간 산업들, 그것은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다.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주식은 한번 보세요. 2007년도 58,700부터 해서 한 번도 크게 돌파한 적도 없고요. 사상 고점을 늘 돌파를 못합니다.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산업이 성숙해 더 이상 이 메리트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 그랬듯이 이런 디스플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금호전기 저도 2000년도 초에 금호전기를 해서 이제 5,000원대 10배 간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바로 그 이후에 한 번도 간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왜냐면 LCD 나왔을 때는 금호전기가 착 24시 공정 돌아가는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관심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 없잖아요. 돈 확실히 된 것은 그걸로 다 들어가던데 굳이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필요 없는데 굳이 시대에 뒤뜨는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든지 단타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으면 LG디스플레이 하고 싶으면 대형주 하고 싶으면 오히려 삼성전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이 비전이 없다. 이제 한참 꽃 피울 때는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가도 될 것인가. 아마 최병훈 전문가님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딱 여러분들께 선을 그어드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가끔 말씀을 드려도 좀 어렵게 뱅뱅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병훈 전문가님 전국을 딱 집어주시죠. 매수 금지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수 고민을 단번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가격이 빠지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조금 관심권 내에서 좀 제외시키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죠. 다음으로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IT나 반도체, AI 이런 키워드들이 주목받다 보니까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쪽이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많이 빠졌죠. 요즘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시름이 깊으신데 역시나 게시판에 관련된 종목구들 신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달무리님은 SK 이노베이션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연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14만 원에 25%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들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뒷문장이 보니까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에코프로 BM으로 갈아타도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뭔가 이동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희 전문가님? 일단 SK 이노베이션에서 탈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사업부에서도 메리트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뭐 만약에 2차 전지 대형주를 사고 싶다, 셀 업체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삼성 SDI나 아니면 LG 엔솔을 사는 게 맞죠.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은 또 옛날에 그 LG 화학이 했던 것처럼 SK 오늘 물적 분할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정유 쪽의 사업부가 괜찮아질까? 유가가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가는 저는 계속 제가 나오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예전처럼 80불, 90불, 100불 올라갈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제 더 이상의 감산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좀 명확해졌거든요. 거기에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은 계속 지금 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러시아가 조만간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간의 그 휴전 이슈가 나오다 보면 또 러시아산 원유가 또 시장이 확 풀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단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것 하나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싶진 않다. 그러면 정유 사업부 쪽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하나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은 빠져나오는 게 맞는데요. 다만 이걸 팔아서 나는 무조건 2차 전지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빠져나와서 에코프로 BM을 사는 건 괜찮아요. 다만 시기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올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당장에는 쉽지 않다. 4분기, 1분기 실적까지도 크게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구간에서 에코프로 BM 역시도 좀 기간 조정은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선택은 괜찮다. 2차 전지에 대해서 SK 이노베이션보다는 훨씬 좋다. 다만 매수를 하시는 시기는 저는 4월 이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4월 이후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때까지 SK 이노베이션을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요. 지금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반도체로 갈아타십시오. 반도체를 갈아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수익 보고 그걸 저는 에코프로 BM으로 나중에 교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좀 옮기신다면은 1분기는 반도체로, 그리고 또 2분기는 원하시는 대로 2차 전지에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네요. 문선희 대표가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팔고 바로 에코프로비엠으로 바꾸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2분기 4월 달 이후부터는 조금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 전략이다 의견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좀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좀 분위기 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재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달무리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고민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윤기숙님도 이 종목 있으신가 봐요. 너무 손실이 커서 진짜 걱정이라고 해주셨는데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저가도 나오고 물 타서 비중만 많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올려주신 분이 넘버원 페이커님, 최병훈 전문가님, 저번에 매수 타이밍 안 맞아서 삼성물산 매수를 못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조정 왔을 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매수가 딱 정해놓고 조정 기다리시는 것도 고수가 아닌가, 살짝 고수했음을 예상해 봅니다. 삼성물산 그래서 매수가가 11만 6천 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쭉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의견 주셨는데, 최병훈 전문가님 이분 잘 사신 건가요? 네, 잘 샀는데, 쭉 가져가면 안 되고 당깁니다. 삼성물산 가지고 뭐 50% 수익 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마 11만 6천 어제 정도 사신 것 같아요. 내려올 때 두려움 없이 시장과 상관없이 사신 거니까 그 정도는 용기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이제 이 삼성물산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때 12월 치 목요일에 제가 이제 히든카드에서 이제 해드렸는데 11만 7천에 사서 1차적 목표가 한 13만 5천 원, 2차적 한 15만 원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이란 것은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이 단기적인 것은 잘 되지, 이미 조정받고 내려가면 반등만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등 노릴 때는 실패할, 장이 나쁨 가다가 또 실패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가다가 나는 단가가 12만 800원인데 11만 7천 원에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한 그 정도 내려오게 되고 다음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가버릴 때는 나의 단가를 고집하지 말고 그냥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가서 팔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서 이제 반등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잖아요. 거래가 실리고 빠진 개념 좀 다른데, 이 거래는 만약에 평상시에 특별한 거래가 아니라면 이거 사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근데 이 거래를 보시면, 왜 이렇게 거래가 됐냐? 그러면 요게, 상속세, 삼성 일가들, 잔영들 상속세 때문에, 이게 돌아갔습니다, 자전이. 은행도 나온 것은 금전신탁 이런 거는 뭐 지분 있는 거 파는 걸 보이고요. 외국인들 받았습니다. 자, 외국인들 받았으니까 좀 할인해서 받았겠죠. 이게 12만 대니까. 그럼 한 5% 정도 할인했으면 지금 가격 정도인데, 그래도 가려면 이 가격은 이상 가야만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다시 드리면 이제 12만 단기적 목표가 12만 5천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길고 이익 난 상태에서 계속 나는 들고 가고 싶다. 손절은 내가 산 단가인데 여기서 보면 11만 7천 원, 11만 7천 원은 손절가 제시하고 계속 이익 나는데 나는 안정적으로 자금도 크고 하니까 들고 가고 싶다면 월봉 차트를 보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니까 이거 다시 양봉 쪽 이렇게 있으면 올해 일반적으로 올해 정도에는 다시 위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뭐 여러 가지 그쪽에는 뭐 크게 손실 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중동 관련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악재는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지분도 좋고 많으니까 삼성물산이 또한 이제 삼성전자 좋을 때는 같이 좋기 때문에 요번에 15만 원까지 올해는 1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한 종목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늘 삼성물산 살 바에 현금 들고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같지만 반등 시에 이익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1만 7천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11만 7천 원에 붕괴돼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장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살펴봤습니다. 크게 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일단은 좀 바닥에서 잡으셨으니까 약간은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단기적인 목표가 12만 5천 원, 장기적으로는 15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넘버원 페이커님 잘 대응을 해보시면서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전화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FA 반도체 네, 얼마에 사셨어요? 6,600원에 비중 20%. 비중 20% 맞으시고요. 예, 지금 화면에 저희가 차트 선을 딱 그어놓은 그 자리면 12월 아니면 1월에 사셨어요? 12월에, 예. 그때 사셨군요. 그러면은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목표가 얼마까지 가져갔으면. 그렇지. 그럼 시청자님이 평소에 투자 스타일이 좀 단기 아니면 중기 장기로 보시는지 원하시는 가격이 있다든지 목표 수익률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중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수익 나무 매도하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을까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세요. 예,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손실 구간입니다. 문서진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사트 업체 전반적인 업황을 좋게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오는 종목들이 다 그 업종 내에서 대장주는 아닌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업종 선택은 좋아요. 오사트 업체는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업종 내에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차라리 두산 테스나를 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래도 SFA 반도체를 가지고 손해보고 나올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 메모리 업체들이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비메모리 쪽에 이 매출 비중은 높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다 메모리 쪽이고 최근 들어서 DDR5 관련 이제 이 메모리 패키징 관련 부분에 이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을 이제 집중을 하면서 온양 라인을 그냥 다 걷어내 버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레거시한 이 오사트 물량들, 레거시한 이런 패키징 물량들은 다 오사트 업체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파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DDR5에 대한 또 주문량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SFA는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주력 매출군이 또 필리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이 마진율 쪽에서도 또 뭐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흐름에서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손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까지는 잡아드리면 충분히 이 정도는 저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목표가 8,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나는 본전 정도 오면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한 종목으로 나는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사트 업체 내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테스나가 훨씬 더 반등 탄력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나는 내가 산 종목에서 어쨌든 수익 내고 승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목표가 8,000원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한 8,0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예, 예, 종목 감사합니다. 지금 좀 예. 손해여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편안한 마음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SFA 반도체 봐드렸고요. 저희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요. 오늘 삼성 쪽으로 좀 진단 신청이 많이 나오네요. 포트폴리오에도 삼성 전기 있었고 삼성 물산이 있었고 이번에는 삼성 전자 차례입니다. 동동님께서 아마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사셨나 봐요. 매수가가 77,300원입니다. 비중이 20%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꽤나 높이 있는 상황인데 단기, 장기 다 알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을지 최근에 워낙에 또 강한 상승세인데 최병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단기는 77,000원이고요. 장기라는 것은 뭐 2, 3년을 보고 한다면 내년까지 25년도까지는 135,000원이고요. 뭐 27년도까지는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들고 가서 손절 안 해도 될 주식입니다. 뭐 손해 나면 기다리면 되죠. 목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손절가는 이번에 저점을 깨면 안 되니까. 근데 매물대라서 안 깨질 걸로 보이고 오늘 강력하게 소형주처럼 이렇게 올라갔죠.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팔고 오래 기다렸던 거 큰 손들이 위주로 종목이 돼서 큰 손 위주 종목이 됐기 때문에 됐고, 얼마 전에 11일 날 뭐 삼성물산도 그렇지만 상속세 관련 자전이 돌아갔기 때문에 블록딜이 됐죠. 그럼 요 72,700원 정도 뭐 72,000대인데 그러면 조금 할인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 정도 가면 이게 매물로 나올 걸로 보여요. 이게 장기적인 아닐 걸로 보여요. 주로 이제 블록딜 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더 해외 쪽은. 그러면 사모펀드뿐만 이런 것은 한 5% 먹으면 엄청나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차익 실현하고 이익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72,000원이니까 72,000원대 76,000원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76,000원, 7,000원 가면 단기 이 매물이나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가 샀으면 안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은 저는 삼성전기는 원래부터 2월 3월까지는 안 좋고 그다음에 가더라도 조정받고 그다음에 4월부터 추세적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뭐 저는 이번에 목표가는 83,000원이었는데 8만 원 못 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목표가를 하면 이게 이 돌파를 못 8만 전자가 아직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77,000원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미 꺾였습니다. 가일권 못 들어 꺾였다는 것은 이번 달에 연봉을 끝나든지 밑골에 달더라 다시 2월에 또 연봉 주든지 하고 아버님 올라가면 연봉 좀 다음 달 양봉 다시 연봉. 그래서 4분기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초 정도 전부터 우상향을 해서 5월 달에는 83,000원 돌파를 할 걸로 보여서 9만 전자로 올해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게 좋고요. 제가 2023년도 산업 전망에서 유망 산업은 반도체, 그중에서 대형주는 삼성전자가 낫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정도 목표가 박스권 평균 가격입니다. 77,000원 가면 상가격이네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물 타야 되는 거죠. 20%밖에 안 되는데 7만 원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서 20%는 안 되는 거죠. 얼마 못 먹어요. 그래서 30% 정도는 사야 된다. 그래서 내려오면 7만 원, 만약에 붕괴된다면 아주 좋은 기회고요. 이것은 손절가는 그런 개념이 잘 없으니까 내려갔을 때 손절선이 붕괴되면 오히려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7만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동님이 좀 꾸준히 종목을 보신다면은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삼성전자고요. 2년 그러니까 내년도 보면은 13만 5천 원. 사실 현재 가격은 거의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2027년을 감안해 본다면은 18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4월 달에 실적 나오고 나서 한 4월, 5월 그때부터 한 번 더 불이 붙어서 8만 전자 되고 9만 전자까지 내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또 긍정의 의미를 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참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미리는 님도 삼성 계열사 주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앞서서 종목 봐드렸던 분들 게시판에 또 감사의 인사 잊지 않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미처 놓친 종목군들 그리고 조금 늦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너무 실망 마시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또 추가 진단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수고해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전화번호 확인하셨죠? 9시에 미스터 진단 접수번호는 022128-3388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또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이종복 전문가가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됐던 포트폴리오 진단은 매주 금요일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돌아가니까요. 포트폴리오 진단도 미리미리 접수해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 주가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들 훌훌 털어내시고요. 체력도 그리고 또 많이 피폐해져 있었던 이런 우리의 심신 모두 다 좀 보충을 하셔서 월요일에는 가뿐한 모습으로 함께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